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빨리 걷는다는 것, 느리게 걷는다는 것, 그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빠르게 걷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에 비하면 느리고요. 또 빨리 걷는 사람도 더 빨리 걷는 사람에 비하면 느린 거죠.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인생에서 행복감과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빨리빨리 더 빨리 보다는 너무 숨가쁘지 않게 잘 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만의 속도 잘 지키고 계시죠?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이야기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큰 노력 없이 한 달에 3kg 쉽게 빼는 법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어트에 관한 뉴스는 또 봐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 1kg가 한 달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kg야 가볍게 뺄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은 들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1kg씩 한 달에 뺀다면 1년이면 12kg인데 매일 마음만 먹다가 1년에 1kg는커녕 1년마다 2, 3kg씩 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올라온 건강 기사에 큰 노력 없이 한 달에 3kg 쉽게 빼는 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또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식이 조절과 운동을 실천하면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은 크지만 바쁜 직장인들과 또 운동과 식단을 완벽하게 챙기는 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체중 감량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선 생활 속의 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게 먼저겠죠. 전문가들은 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한 달에 3kg을 감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빠르게 높여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만족감을 주죠. 하지만 단순당 위주로 먹는다면 포만감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가 몸속에서 빨리 분해되고 또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양질의 탄수화물로 바꿔보는 거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량이 늘 수 있는 단백질을 더하면 더 좋고요. 하루에 10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이를 끼니마다 쪼개서 추가해 보는 겁니다. 한 끼에 30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면 이후에 간식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메뉴로는 수육이나 또 육류, 구운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또는 칼로리가 좀 낮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흰살 생선도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음료를 물로 대체하는 건데요. 살찌는 비율에서 이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믹스나 캔 음료,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이런 음료들이요. 음료를 통해서 마시는 액상과당은 흡수가 빨라서 빨리 혈당을 올리고요. 또 당뇨,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독하게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동안 마시던 그 음료들을 물로 좀 대체해 보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 먹고 운동은 할 수 없지만 집안일을 통해서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을 좀 늘려보는 것.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청소를 할 때, 또 설거지를 할 때, 또 옷을 빨고 넣는 이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런 동작들을 좀 이용해서 작은 움직임을 늘려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실제 다이어트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한 번에 급격히 살을 빼는 것보단요. 매일 전날보다 50g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50g의 몸무게를 줄여보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빨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는 게 요요를 막고 또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마음 먹고 있으면, 운동도 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요거 성취해 나가는 기쁨도 클 것 같습니다. 큰 노력 없이 한 달에 3kg 쉽게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그 다이어트에 관해서 단백질을 조금씩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하버드대에서 꼽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고기나 콩, 달걀 등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품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단백질의 왕이 있는데요. 바로 키노아라고 합니다. 키노아는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슈퍼 곡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하버드대에서는 특히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에 키노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노아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9가지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키노아 한 컵에는 8g의 품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또 5g의 섬유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과 인, 구리 등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수많은 이 건강 전문가들이 키노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화 방지 의학 전문가는 이 키노아가 글루텐 프리 식품이기도 하고 혈당 지수도 낮고 비타민 B군과 철분까지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키노아는 쌀이나 파스타보다 탄수화물 함량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쌀과 키노아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보면 키노아는 쌀보다 단백질이 2배 많지만 탄수화물은 13% 적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이 키노아는요, 밥에 좀 섞어 먹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밥 지을 때 키노아를 좀 섞어서 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또 키노아는요,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도 함께 넣어도 좋고요. 또 밑볼 만들 때도 함께 빚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 요리에 자신이 없다면 평소에 먹는 음식에 삶은 이 키노아를 약간 곁들이는 방법이죠. 스프나 스튜, 고기 생선 요리와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좋고 또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삶은 키노아를 얹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매장에서 한시적인 기획 상품으로 내놨던 그 $5 메뉴를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맥도날드는 국내 점포에 보낸 공지문에서 당초에 이달 말까지였던 그 $5 메뉴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93% 이상 그 점포가 찬성을 해서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맥도날드 대다수 점포를 대상으로 $5의 세트 메뉴를 8월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유치 고객을 위해서 지난달 6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5 메뉴를 기획하고 내놓았는데요. 한 끼의 식사로는 저렴한 $5 메뉴 출시에 소비자들은 맥도날드의 매장 방문을 늘리면서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이 같은 마케팅 행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되는 고물가에 지쳐서 지갑을 닫기 시작한 가운데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팬데믹 이후에 식품 프랜차이즈들의 대폭적인 메뉴 가격 인상, 상대적으로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은 외식비 지출을 줄여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햄버거는 싼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비슷한 품목을 단품으로 구성하게 되면 가격이 무려 18불이 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음식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올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음식에 비해서 가격이 확실히 비싸고요. 음식의 양은 줄었는데 가격은 많이 오르고 미국 식료품 가격은 1919년 대비 26% 상승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패스트푸드의 가격은 33%나 올랐습니다. 가볍게 햄버거로 때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가족들이 전부 외식을 할 경우에
우리가 만만하게 갔던 데가 바로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에서 $5의 세트 메뉴 판매 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말은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요즘 햄버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커피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를 망설인다면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치품을 줄인다거나 여행 계획하는 거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생활이 어려우면 제가 줄일 수도 있는데 햄버거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또 씁쓸합니다. 모든 게 다 올랐죠. 안 오른 건 아이 성적과 내 봉급밖에 없는데 뭐를 더 줄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줄이시고 계시나요?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서 보니까요. 약도 운동도 소용없던 이 여성이 이것으로 우울증을 치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약도 운동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찬물 수영으로 치료한 영국의 이 여성의 사연이 화제인데요. 이 여성은 찬물 수영 단체 6주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우울증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헬렌인데요. 정신질환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해요. 이전에는 불안과 우울증을 또 겪고 있었고요. 이별과 또 직장에서의 해고, 다리 부상 이런 어려운 일을 연달아 겪으면서 악화가 됐습니다. 헬렌은 또 당시에 심한 광장공포증이 생겼고요. 더 이상 또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처방약은 효과가 없었고요. 의사는 그에게 운동을 하라고 조언했지만 헬렌은 또 그 역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는 헬렌을 지역 찬물 수영 단체에 활동을 또 가입하는 것을 처방으로 내렸습니다. 헬렌은 처음에는 좀 추워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빠르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뇌가 맑아지고 진정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찬물 수영에 참가했고요. 이 효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적 활동 효과가 합쳐진 것 같다는 결과인데요. 정말 찬물 수영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찬물 수영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야외 수영이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785명을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찬물 수영을 통해서 불안이나 기분 전환, 우울증,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개선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효과는 물이 차가울수록 효과가 좀 더 두드러졌는데요. 이 연구가 폐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물론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불안이나 기분 전환, 과민성에도 개선이 됐고요. 찬물 수영은 치매와 같은 신경 변성 질환, 발병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캠브리지 연구팀은 야외 찬물 수영을 해온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저온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할수록 단백질 생성이 촉진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위험한 사람들도 있죠. 부정맥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급격히 체온을 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때 심장은 각 장기에 전달되는 혈액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부정맥이나 또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찬물에 오래 있다 보면 저체온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극의 반응에 둔감해지거나 약간 멍해지면서 잠이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면 반드시 즉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해서 산속으로 이사를 갔달지,
아니면 이처럼 운동을 사회 그룹에 속해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계기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절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절실하게 건강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예전에 하던 것들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똑같이 봐왔던 평소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요즘 우울증이나 이 강박증,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주위에서 가족이나 계속 운동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이렇게 조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그게 또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해서 운동 자체의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몸을 움직인다는 거, 또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일단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회복의 한 발짝을 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도 운동도 소용없던 이 여성이 정말 이거 하나로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서 먹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기분 좋게 힘은 넘치게. 정신과 몸에 변화를 주는 별미 4가지입니다. 음식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 지방을 태울 수 있고 또 그 결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게도 됩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미국 건강 의료 매체 헬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신과 몸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서양 음식이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고 또 더위로 지친 요즘 같은 시기에 별미로도 즐겨볼 만합니다.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지중해식 샐러드, 미나리와 샐러리, 또 붉은 양파, 페타치즈 등을 오이와 함께 버무린 건데요. 오이에 비타민C가 붓기를 억제하는 커피산이 들어있어서 붓기를 좀 없애준다고 해요. 미나리 역시 또 붓기 조절과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고요. 샐러리도 또 굉장히 좋잖아요. 샐러리에 있는 약간 짭짤한 이 소금과 칼륨은 체의 농도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샐러드는 한 접시에 한 170칼로리, 또 지방도 적절히 들어있어서 독소를 씻어내고 또 붓기를 빼주는 데 좋겠습니다. 또 기분을 좋게 하는 연어 샌드위치, 팬에 구운 연어를 통밀빵에 올려주고요. 호두와 시금치, 또 이탈리아 소스 페스토를 좀 뿌린 뒤에 치커리를 좀 곁들여서 먹는 거죠. 연어에는 기분을 돋워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시금치에도 마그네슘이 가득합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죠. 호두에는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이 듬뿍 들어있고요. 연어 샌드위치는 한 420칼로리, 또 심장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편안하고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군살을 빼주는 블랙베리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와 블랙베리 그리고 가벼운 코코넛 음료 또는 저지방 요구르트, 또 레몬 약간, 꿀을 함께 넣으면 더 맛이 좋고요. 바나나에는 저항성 녹말이 있는데 섬유소 같은 기능을 하는 탄수화물로 포만감과 함께 살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바나나는 덜 익은 걸수록 이 저항성 녹말이 많습니다. 코코넛 열매에 들어있는 기름은 복부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요구르트는 다른 유제품과 함께 체지방을 줄여주는 공이놀렌산이 많습니다. 또 힘을 세게 하는 볶음 요리를 소개했는데요. 고기를 후추, 또 아스파라거스, 생강, 간장, 라임 주스, 현미 등과 함께 볶아주고요. 그 위에 캐슈넛을 올려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트로겐을 솟아나게 하는 비타민 E가 넉넉하고요. 소고기에 있는 아연 역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려줍니다. 현미 또한 욕구를 높이는 이 아연을 자랑하고요. 혈당을 또 서서히 올려주는 탄수화물이죠. 캐슈넛은 자연의 정력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은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 음식들은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잖아요. 또 불 앞에 많이 있어야 하고요. 끓이고 볶고
양념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식 샐러드나 또 연어 샌드위치, 또 오늘 소개한 바나나 스무디 같은 경우는 불 앞에 서지 않고도 좀 더 빠르게 요리할 수도 있고요. 기분은 좋게, 힘은 넘치게 정신과 몸을 변화시키는 별미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레시피를 찾아보셔서 간단하게 한번 식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재료를 다 넣지 않더라도요. 집에 있는 빵 한쪽 위에 샐러드 듬뿍 올리고 또 그 위에 연어 올리고 올리브 오일, 후추 이렇게만 뿌려도 맛있잖아요. 거기에 바질 페스토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요리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또 일방적으로 주부가 요리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남편분들에게 이런 요리 한 가지씩 좀 전수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이런 간단한 샌드위치라도 남자분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제 저희 집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어느 공사장에서 세 사람의 인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돌로 담을 쌓는 일이었죠. 어느 날 그 공장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한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벽돌로 담을 쌓고 있어. 그는 다시 다른 인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돈을 벌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요. 그는 세 번째 인부에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죠?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처음 사람은 여전히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